안녕하세요. 조코치의 경매연소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 시장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다 라는 표현은 경쟁이 20명대에서 40명, 50명대까지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률이 큰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이 큰 물건 같은 경우, 경쟁이 작은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인 임차인에 대한 물건을 잘 분석해서 아무래도 빨간 글씨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경매식 갭 투자가 있겠죠. 경매식 갭 투자는 우리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그 이후에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임차를 맞춰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상 임차인인데요. 미상 임차인이란 건 무엇이냐? 부동산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겠죠.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알 수가 없다는 건 또 현장에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장 조사를 두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시고 또한 방법을 모르시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상 임차인에 대한 물건들을 패스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상임차인 물건을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찰가를 높게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상임차인을 조사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화면에 있는 물건을 보시면서 미상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 사건번호는 2023 타경 3119번입니다. 물건 종별 아파트 물건이고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성원 상대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13층인데요. 층수도 좋습니다. 감정가는 1억 8,600만원에 대지권은 2.468평입니다. 대지권은 작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작고 높게 지었기 때문에 대지권이 이렇게 작겠죠. 건물 면적 또한 작습니다. 11.09평, 약 방이 한 2개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요. 네, 소유자는 지금 망자 박지우의 상속인 김준엽의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 상속 물건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18층 중 13층 1308호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3년 11월 8일입니다. 연식은 20년이 조금 지난 물건이네요. 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은 하남시청역 5호선 남측에 인근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서 해당 위치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운호택이라는 분이 계시고 전입, 확정, 배당이 모두 미상에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라든지 말소 기준일 이전에 전입을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이 물건에 대한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인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미상인 이 물건에 대해서 전입일자를 알아야 되고요. 이 보증금 차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입찰을 들어갈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요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낙찰이 되면 또 보증금 미납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전입일자만 확인하면 되겠죠. 말소 기준일이 현재 2022년 4월 22일입니다. 현재 이 날짜보다 이후에 전입이 됐다면 대항력이 없는 거겠죠. 그쵸? 대항력이 없으면 우린 편안하게 시세 조사만 하면 됩니다. 현재 이 경매물건 조사상에서 아무것도 조사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임차인 현황상 전입일자가 미상이지만 전입일자가 앞설 수 있겠죠. 앞서면 우리는 대항력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서 기다렸다가 이 점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점유자를 만나는 부분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점유자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 보셨나요? 보시면 점유자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경매라는 것은 낙찰자 입장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낙찰자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보실 때 내가 먼저 급하면 상대방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내가 조금 급하더라도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상대방 마음을 읽고 움직인다면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임차인을 만나러 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벨 누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경매에 나왔는데 이 점유 부분에 대한 기간, 그러니까 전입일자를 좀 알고 싶습니다. 돌려드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러 왔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 또한 그러세요? 하고서 그럼 저희가 잠시만요. 제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계약 날짜 그리고 전입 날짜 부분을 예측하고 알 수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현장 조사를 잘 하시는 분이 나중에도 경매를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상 임차인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그 임차인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입일자 미상이라고 나왔는데 대항력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 대항력이 없다라고 나왔지만 이 경매 사이트, 이 경매 정보지는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간 여기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내용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꼭 알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은 박지우, 진현이에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말소기준 등기는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입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는 역시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에서 임의경매를 넣은 사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보시면 임차인 현황상 대항력이 없다라고 여기 나왔지만 이건 보지 마시고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항력이 있다라고 가정하에 우리는 만약 여기서 당해세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지방세라든지 시군구청의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는 우리가 당해세를 조사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물건은 당해세가 없죠. 근저당권 설정이 라이프 생명보험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덜 껄끄러울 물건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해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항력이 있냐 없냐만 확인하고 있으면 보증금 조사, 없으면 그냥 입찰 끝입니다. 하나 더 조사한다고 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조사함으로써 경쟁이 약해진다는 점, 그런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건 같은 경우는 당해세는 밀린 게 없다. 어떤 물건인지 한번 봅시다. 2003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년이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인 만큼 저층에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 네, 복도식 아파트인데 문이 깨끗하네요. 이 현재 물건이 지금 2억 원이 채 안 됩니다. 2억 원이 안 된다는 건 빌라보다는 그래도 아파트가 거래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빠른 물건 아파트를 우리가 입찰하면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고 화금성 좋은 아파트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겠죠. 그럼 해당 물건의 호별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나오면 네, 7세대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는 방 2개에 욕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좌우측에 침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임장 가셔서 부동산에 발코니 확장한 것도 있는지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방 2개의 구조를 또 들어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구조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지도로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남시에 물건이 많고 제 영상 중에서도 하남시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북측에 하남시청역이 이렇게 있고요. 하남시청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옆쪽으로 보시면 덕풍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덕풍 전통시장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까지도 10분 정도 걸리네요. 모두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주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 쪽으로 길을 건너면 강동구를 나와서 천호 쪽으로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라고 해서 너무 안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남시 초입이기 때문에 버스 타고 나오면 강동구까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잠실까지도 가고 강남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5호선 타고서도 갈 수 있겠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고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이렇게 있네요. 네, 북한고등학교 아닙니다. 남한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동부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초중고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면 될 것 같고 한번 로드뷰로 입지를 보겠습니다. 네, 성원 상대빌 아파트. 네, 여기네요. 성원 상대빌 아파트구. 네, 주차도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되고 1층에 이렇게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올라가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보시면 뭐 알파문고, 뭐 갈비집, 그리고 안경, 편의점, 부동산 상권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신장시장도 있네요. 약 2, 3분 거리에 또 신장시장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가깝고 후문 쪽으로 나오면 거의 1분 거리에 시장이 있네요.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은 또 젊으신 분들도 거주를 하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없어서 사실 마트만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장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가격도 싸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시장이 가까이 있다는 점은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역도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시세 조사만 정확하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해당 물건은 36.66제곱미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보시면 현재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5개, 전세가 5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매매로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은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65제곱미터예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 공용까지 합했을 때 65제곱미터가 해당 물건의 시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당 아파트는 있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총 세대수는 234세대인데 매매가 5개밖에 없다? 괜찮은 겁니다. 매매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건 좋은 겁니다. 충분히 매수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5제곱미터보다 작은 물건밖에 없는데요. 그럼 해당 물건보다 작은 평수도 얼마에 나와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최저가로 나온 게 지금 1억 4천만원. 1억 4천만원짜리는 방 1개입니다. 원룸 방 1개짜리고 1억 4,500만원짜리 역시 방이 1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이 2개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과는 경쟁이 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 물건, 우리 물건보다 조금 더 작은 평수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작은 평수지만 방은 2개 이제 같습니다. 방 2개짜리가 현재 1억 7천만원, 1억 8천만원, 1억 9,900만원 이렇게 있어요. 1억 9,900만원은 조금 더 큰 평수입니다. 우리 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해당 물건 같은 경우 봤을 때 방 2개짜리지만 평수가 작은 물건은 1억 7, 8천만원, 층수가 5층하고 중층입니다. 이제 1억 9,900만원에 나와있는 일반 매매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 물건과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1억 4,300만원의 전세가가 되어 있고요. 그럼 매매가로만 봤을 때 우리는 1억 8천만원, 1억 9,900만원 요 정도에서 우리 물건이 거래가 된다라고 또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인 금액은 얼마다? 1억 3,020만원이다. 현재 약 7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미상임차인에 대한 조사만 하시면 이건 입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는 잘못 입찰하면 바로 미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임차인을 만나서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임차인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같이 함께 윈윈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전입일자가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근데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면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사 비용으로 조금 협의를 본다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을 많이 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현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상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을 피해서 입찰을 하신다면 수익이 크게 되고 앞으로 경매를 배우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 있는 물건이고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살기가 너무 좋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만 경기도 같지 않은 서울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물건 자체가 상승이 크게 되지 않는 물건이긴 하지만 단타 목적으로 또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임차인을 한 번쯤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미상 임차인에 대한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점유자를 만나는 게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에 제가 점유자를 만나서 또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너무 떨리실 필요 없고 뭐 얘기를 하신다면 경매도 잘 재밌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가 아니죠. 다이렉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식의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서 경험을 하신다면 이런 물건들도 하나씩 만지시고 그러다 보면 지분 물건도 하시고 법정 지상권도 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가신다면 충분히 미래에는 또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물건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물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쟁을 피해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 많으니까요. 한번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고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례로 경매연수원에서 외부에서 수강을 하셨던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도 현재 임장을 엄청 다니십니다. 지금 직장인인데 임장을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진짜 임장 머신이 됐습니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실력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투자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빨리 현장을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수원 조코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임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